앞부분의 이야기를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 이제 그 박 선생의 고민은 내가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좀 더 기다려주지 않았나? 또 내가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했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이들이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3살, 4살, 5살쯤 되어서 아이들의 심리가 4가지 정도가 주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 나세요? 신체 네, 접촉이고 네. 또 두 번째는 힘의 욕구, 그다음 애정의 욕구, 보호를 내가 부모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도 좀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박 선생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4가지 측면으로서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나는 엄마로부터 신체적인 접촉, 사랑을 좀 느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왔을 때 엄마는 당연히 네가 왔구나 이렇게 받으셨을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어떤 걸 가지냐면 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주면 결국 아이들이 독립성이 키워지겠죠. 그 학교에서 그런 경우 많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아이가 있고 그 갈등이 일어나면 선생님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아이. 만약에 이제 갈등뿐 대부분이 선생님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숙제를 냈다.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숙제를 내잖아요. 뭔가를 해라 생각할 거리 주면 어떤 애들은 뭐 선생님이 했던 게 잘 모르거나 그러고 안 되면 막 혼자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생각도 안 하고 막 요청을 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주로 많다고 생각이 드세요? 호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는 의존형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아까 박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내가 아이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이제 4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서 해봐라고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이 찬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엄마는 물었죠. 왜 그래? 이유를 물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내가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부딪혀서 아이가 그 어린 동생이 1살 어린 동생이 울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가끔씩은 원인과 결과를 물어요. 왜 그래? 어떻게 해서 그랬어?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외출을 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태나 사건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도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통은 이걸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거는 우리 아이 자녀가
의도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태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박 선생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연히 있을 수 있던 일이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뭔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찬이의 놀랐던 마음을 좀 다독거려 줬을까요? 그렇죠. 다독거리거나 아이고 네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안아줬겠죠. 박 선생이 주로 잘하는 거. 이리 와 이리 와. 토닥토닥. 그렇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엄마의 대처 능력이 달라졌을 거다. 그러면 찬이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엄마가 지금 다 그쳤잖아요. 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표정은 원활하게 했겠죠. 했으나 말이 네. 원인을 묻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 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박 선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놀러를 갔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계획을 해요. 그죠? 내가 출발을 할 때는 계획을 하죠. 근데 출발해서 가서 노는데 내가 원하는 바람이 있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햇빛이 있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는 항상 우연에 대처하는 능력인 거예요. 아이에게도 우연에 대처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살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들이 좀 염두에 둔다면 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연이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우연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다. 아빠도 있다. 그러고 나면 아까 찬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본인이 실컷 울고 나면 엄마 말했겠죠. 동생이 울어서 놀랐어 라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랐어. 그 다음 이제 그렇죠. 왜 놀랐니 하고 이제 박 선생이 한 것처럼 아이도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놀랐을 거야. 가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좀 보자. 그죠? 네. 손을 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도 몰랐다지만 상황을 일단 파악해야 돼요.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잘해줘, 박 선생이. 가서 하니까 그 부모님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부딪힌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더욱더 좋았더라면 그 동생에게 누가 설명을 하면 더 좋았겠습니까? 찬이가 네. 찬이 입으로. 찬이 입으로 미안하다. 내가 그냥 가다가 부딪힌 것 같아. 그러고 또 하면 지그들이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애들이. 그러고 말 거 그냥 별거 아닌 일처럼.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상황이 반대였다가 그 동생이 엄마가 없고 찬이가 엄마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누가 울었겠어요? 찬이 반대로. 왜냐하면 그 동생은 지금 엄마가 있어서 자기 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는 거고 지금 찬이는 엄마가 없는 상황이니까 엄마를 찾으러 온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두 부부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다. 그러면 찬이도 이걸 배울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동생도 배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동생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내가 부딪혔잖아요. 이거는 내가 부딪히게 했고,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두 사람이 해결하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어머니가 그래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또 여유가 없으면 이제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둘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게 좀 해주자. 그렇게 하면 두 아이 다 그것을 통해서 배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살이 작은 그 아이도 찬이도 자기가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독립심이 키워진다. 독립심은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네 라고 하는 자신의 자아가 존중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내가 좀 힘이 있다.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요즘 내가 힘이 너무 없다. 그러면 정말 너무 지쳐버리니까 그 아이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좀 꼭 기억을 해서 그거를 독립심이나 자율성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존중의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기에 대해서도 했던 거 기억이 나죠, 박 선생님. 그래서 결국 인생이 뜻대로 되던가요, 박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잘 안 되죠. 네, 뜻대로 된 거 몇 %인 것 같아요? 뜻대로 된 거요. 뭐 50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본 이제 박 선생은 되게 그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자신의 인생을 좀 멋지게 꾸려가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50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비율도 있답니다. 우리 왜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학생들 보고 어렸을 때 꿈이 뭐야 물으면 하죠. 근데 우리가 대학 때 와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거 했었잖아요. 원에서 우리 저희 학교에 온 굉장히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4년을 졸업할 때는 다들 빛나는 얼굴로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도 의도한 갈등은 폭력이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연찮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있죠. 분명히 우연찮게 일어나도 그건 나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근데 아직은 어린아이고 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아하, 어떤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그 상황이 파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을 통해서 힘을 기를 수 있다. 아까 제가 대학생들도 그랬듯이 뭐 우연찮게 내가 올 수도 있는데 상황이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파악해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 자녀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박 선생님?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인식론이라고 할까요? 관점이 조금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고,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네. 계속 그렇게 한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는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건데, 아이들은, 박 선생이 더 어떤 부분은 잘 알지만, 호기심 덩어리고, 호기심 전체잖아요. 에너지가 뭐 너무너무 즐겁고 호기심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계속 평생 호기심을 가지게 되려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다. 안 그러면 자꾸 이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인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자꾸 피하게 되면 이제 호기심이 자꾸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굉장히 의존적인 학생들이 또 많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가지는 이 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부모님이 좀 아시고 그것을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 습관과 관련되어서 세 번째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